네, 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계량 경제학 모델을 다룰 때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 우리가 자주 놓치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기상관이라는 건데요. 오늘 이 녀석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고전적 선형회귀 모형 CLM의 아주 핵심적인 가정 하나가 만약에 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오차항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뭔가 관계가 있다면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 한번 탐정이 되어보는 겁니다. 먼저 자기상관이라는 범인이 대체 누구인지 정체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남은 증거, 즉 데이터 패턴을 찾는 법을 배우고 마지막으로 도대체 왜 그랬는지 범행 동기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믿었던 오차항의 가정이 어떻게 우리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자기상관이란 게 정확히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써 있어요. 시간에 따라 정렬된 관측치들 사이의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해요. 주가나 GDP처럼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된 데이터에서 오늘의 값이 어제의 값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때 우리는 자기상관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수식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CLLM에서는 서로 다른 두 오차항의 공분산이 0이라고 딱 못 박아뒀어요. 아무 관련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상관이 있으면 이 값이 0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수식만 보니까 아직 좀 감이 안 오는데 이걸 좀 더 확 와닿게 이해할 방법이 없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상관은 뭐냐? 바로 데이터의 기억입니다. 오늘의 오차항이 어제, 심지어는 그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차항에 기억력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쉬워요. 자, 이제 범인이 누군지는 알았어요. 그럼 뭘 해야죠? 맞습니다. 현장에 남긴 증거를 찾아야죠. 이 범인이 남긴 시각적인 지문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패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바로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오차항, 그러니까 잔차들이 아무런 규칙이나 패턴 없이 그냥 무작위로 막 흩어져 있죠? 이건 예측 불가능한 순수한 오차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벽하죠? 그런데 이건 완전 딴판이죠. 뭔가 딱 봐도 패턴이 보이지 않나요? 양의 오차 다음에는 또 양의 오차가 따라오고 음의 오차 다음엔 또 음의 오차가 따라오는 경향. 이걸 바로 양의 자기상관이라고 부릅니다. 아, 교수님, 그럼 모형이 한번 뭔가를 과대 예측하면 그 다음에도 또 과대 예측을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감이 아주 좋으시네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패턴을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에 있는 양의 자기상관은 마치 부드러운 파도처럼 스무스하게 움직여요. 한번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려는 경향, 한번 내려가면 계속 내려가려는 그런 관성이 눈에 보이죠? 근데 오른쪽에 음의 자기상관은 어때요? 아주 뾰족하고 날카롭게 위아래로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어제 올랐으면 오늘은 무조건 내리고, 어제 내렸으면 오늘은 무조건 오르는 극단적인 반전의 패턴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이 관계를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이 있습니다. 세로축에는 오늘의 오차, UT를 놓고요. 가로축에는 바로 어제의 오차, UT-1을 놓고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자, 왼쪽 그림 보세요. 어제의 오차가 컸더니 오늘의 오차도 크다. 뚜렷한 우상향 직선 관계가 보이죠? 이게 바로 양의 자기상관이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어때요? 어제가 크면 오늘은 작아지는 선명한 우하향 관계를 보입니다. 이게 음의 자기상관인 거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의 기억이라는 게 뭔지 그냥 눈으로 확 들어오죠. 자, 좋습니다. 이제 자기상관이 뭔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죠. 아니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보통 계량 분석가들이 자기상관을 딱 마주쳤을 때 제일 먼저 의심하는 용의선상에 오르는 녀석들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바로 관성, 모형 설정 오류,
거미집 현상, 그리고 자료의 가공입니다. 하나씩 한번 캐보죠. 첫 번째 용의자는 관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 배가 갑자기 멈추거나 휙 방향을 틀 수 없잖아요. GDP나 물가, 실업률 같은 대부분의 경제 변수들도 똑같습니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려는 힘, 즉 관성이 있는 거죠. 어제의 충격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형 설정 오류예요. 만약 여러분이 회기식을 만들 때 정말 주요한 변수를 깜빡하고 빼먹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 변수가 미쳤어야 할 체계적인 영향력은 다 어디로 갈까요? 맞아요. 바로 오차항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유령처럼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하, 그럼 오차항에 빠진 변수들의 유령이 나타나는 거군요.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정확합니다. 세 번째는 거미집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건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 특히 농업 쪽에서 자주 보여요. 예를 들어 농부들이 내년에 배추를 얼마나 심을까 결정할 때 작년 배추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겠죠. 이렇게 생산 결정 시점과 실제 시장 가격이 나오는 시점 사이에 시간 차이가 생기면서 데이터에 주기적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은요, 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더 좋게 만들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너무 들쭉날쭉한 데이터로 보기 좋게 다듬으려고 3개월 이동평균 같은 걸 쓰면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너무 부드러워지면서 없던 자기상관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인 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상관이라는 녀석의 정체부터 시작해서 현장 증거 그리고 범행 동기까지 쭉 추적해 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친 내용의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자, 오늘 이야기 딱 3문전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자기상관이란 오차항들이 서로를 기억하는 한마디로 데이터의 기억이다. 둘째, 이 기억은 잔차 그래프의 파도나 지그재그 같은 뚜렷한 패턴이라는 증거를 남긴다. 셋째, 그 원인은 현실 세계의 관성이거나 분석가의 실수 또는 데이터 가공 과정에 있다. 자, 이제 우리는 범인이 누군지, 왜 그랬는지 증거까지 다 확보했어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걸 보고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무시해버린다면 우리의 분석은 과연 얼마나 엉망이 될까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보겠습니다.